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주 지역의 한류 확산을 위한 키워드는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됐습니다. LA를 방문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정부가 생각하는 한류 정책이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문화 전파와 수용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의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의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가진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한류 간담회. 향후 미주 지역에서의 한류 확산 정책과 사업은 일방적인 문화의 수용과 전파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적 상호 교류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교류거든요. 교류가 돼야 우리 콘텐츠도 좀 리치해지고 그렇게 되지. 이미 한국 드라마의 경우에는 미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소재와 이야기를 제공하는 역할의 단계로 들어서 있음도 강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스토리가 거의 고갈이 돼서 계속 그거를 뭐 아시아든 이스라엘든 요즘 찾고 있거든요. 저희의 좋은 콘텐츠도 뭐 우리 옛날에 들었던 그런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고. 이날 간담회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K-팝과 애니메이션 등 한류의 주요 부분들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주 지역 한류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마켓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그만큼 물론 뭐 장애물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한류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21차 UN 세계관광기구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콜롬비아 메델린으로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10대 한인 학생이 스쿨버스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에 장시간 방치됐다 숨진 것으로 사인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인과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23분경 올해 19살의 한인 이현준 군이 스쿨버스 안 통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95도를 넘는 한낮 더위에 120도를 훌쩍 뛰어넘었을 차 안에서 장시간 방치된 상황. 구급대가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끝내 이 군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School contacted Pupil Transportations and asked regarding the student, saying that they were missing the student. That's when the bus driver walked to the bus yard behind me. 이 군의 사망으로 학교 또는 스쿨버스 업체의 과실 책임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폐를 앓고 있던 이 군이 다니던 학교는 지적 장애인 교육시설로 학교 측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이 군이 아무 이유 없이 결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버스 업체가 이 군을 찾아 나선 건 역시 이 군의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는 아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학교에 연락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준 군은 자폐를 앓고 있던 지적 장애인으로 현재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설된 온라인 후원 모금 사이트에서는 하루 만에 500명이 참여해 모두 2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군이 왜 버스 안에 방치돼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인은 질식사가 유력한데 이 군이 단순히 잠에 들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물리적으로 갇혔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현재 이 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인 카운티 검시소 측은 오는 수요일쯤 자세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또 변압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무더위 속에 2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월윅 타운. 어제 오전 에너지 공급업체인 PSENG 지역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 일부 버겐 카운티 내 2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 30분경 변압기 송전선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불길이 커지면서 여러 차례 폭발도 발생했습니다. All of a sudden you hear like these shots, you know, and I was scared. 화재 발생 직후 타운 당국은 2급 화재 경보를 내리고 인근 지역 40여 가구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저녁 8시 이후에나 귀가 조치됐습니다. Within minutes, they start saying no. Get everybody in, have them start evacuating. We don't know exactly what it is. 특히 변전소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f we were to enter, it would be a risk to us. So our standard procedure is to wait on the outside until public service gives us the go-ahead. 소방당국과 PSENG 측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차에 뛰어든 강도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던 가장이 총에 맞아 숨졌고요. 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역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속되는 총기 사건에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아이스크림 상점 앞에서 총을 든 강도가 승용차 뒷좌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2살 난 어린이와 아이의 부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Behind the wife, behind the front passenger seat, pointed a gun at her and said, "Give me all you have."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과 총을 든 강도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고 차 안에서 여러 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이와 아내는 지켜냈지만 가장은 운전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밖으로 도망친 용의자 역시 주차장을 미쳐 벗어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A lot of this stuff has been happening pretty regular, but it's unfortunate that it's sickening. You don't want to be sitting in your car around here. 대학 캠퍼스가 폐쇄되고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두 손을 든 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남자 교수가 낮에 자신의 연구실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대학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총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총기 규제 문제가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NN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2%가 총기 규제를 대선의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직전 대선 때의 22%에 비해 급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총기 규제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희생자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은 뭔가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뉴욕 경찰이 죄 없는 흑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 흑인들은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은행원인 30대 여성, 최근 자신의 BMW를 몰고 가다 불심 검문에 걸렸습니다. 승용차가 누구 소유냐고 묻던 경찰이 다짜고짜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I just felt like from the moment I said I owned a BMW, I was looked at as a liar. They put me in handcuffs. 여성은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강제로 진정제 주사를 맞고 옷이 벗겨지는 등 수모를 당했습니다. When I woke up the next day, I felt like I was in a nightmare. I didn't understand why that was happening to me. 병원에선 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백인이었다면 BMW 소유를 의심했겠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카드 사기범으로 몰려 무자비하게 체포됐다 풀려난 전직 테니스 스타 사건.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해당 경찰을 문책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to him on behalf of the city of New York. This shouldn't have happened. 하지만 흑인이어서 당했다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야기된 한중 관계에 대한 오해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균형 외교,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한중 두 나라가 밀월 관계를 맺었다는 오해를 불러온 만큼 미국 측에 이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균형 외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점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는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한중 관계 혹은 미중 관계 균형추나 활용을 기조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 조야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결의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본 진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통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결국은 주변 국가들의 성원과 그다음에 블레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 사회에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공 외교에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48배 차이가 나요. 일본이 이것을 지난 4월 달에 아베가 오는 것을 기점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원들은 또 공화당 내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한국 관련 돌출 발언이 미 보수파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패션 위크죠. 내년 봄, 여름 시즌을 겨냥한 뉴욕 패션 위크에서 한국 그리고 아시아적인 요소를 세계 트렌드와 접목시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흑백의 대비, 기하학적 패턴은 강렬한 느낌을 주지만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은 동양적 선을 연상시킵니다. 비녀, 술띠 등 전통 액세서리가 독특함을 더했습니다. 백설공주의 내면적 갈등이라는 서양적 주제가 한국적 디테일과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두 개를 섞어서 듀얼리즘을 표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것과 동양의 것을 같이 합쳐서 핑크빛 벚꽃이 한국 전통 비단에 담겼습니다. 시스루를 활용한 겹침과 면의 분할은 동북아적 스타일의 도입입니다. 뉴욕 패션위크 10번째 시즌을 맞은 유나 양은 일본적 주제, 한국적 소재라는 아시아적 지향을 표현했습니다. 동양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소재로도 얼마든지 그런 완벽한 여성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 개량 한복이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습니다. 한복을 세계인의 일상 파티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나라 한복도 바이어들한테 판매될 수 있고 젊은 층들이나 세계인들한테 입힐 수 있는 의상으로서 개발이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러 한국 등 아시아적 요소를 글로벌 트렌드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세계 패션계의 산실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1원 8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